5학년 2학기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7쪽 탐구활동 단원인데요. 17쪽의 탐구활동입니다.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과 주변 나라들은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고구려 무용총이라고 하는 무덤에 그려진 검은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고구려의 벽화 중 아마도 이런 그림이 가장 익숙하고 많이 본 그림이겠죠. 이 그림 역시 고구려 무용총에 그려진 수렵도라고 하는, 고구려인들이 말을 잘 다루고 활을 잘 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벽화의 모습입니다. 고구려의 무용총은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고구려 시대의 무덤인데요. 많은 벽화와 유물들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무용총에는 검은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검은고는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인데 중국의 칠현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칠현금은 현, 그러니까 저 줄이 7가닥이고 검은고는 6가닥인 것이 좀 다르고요. 물론 연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중국 칠현금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에서 검은고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신라시대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는 지역은 경주 지역입니다. 이 경주 지역에 가면 특히 거대한 고분들, 그러니까 무덤들이죠. 거대한 무덤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릉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이 대릉원 중에서도 아주 큰 무덤들이 천마총이 있고 황남대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남대총에서는 특이한 모양의 유리 제품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냐 중국이나 일본 등의 동양권 문화에서는 출토된 적이 없는 모양의 유리 그릇들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유리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는 1876년 개항 이후에요. 사실은 삼국시대에 유리를 다루는 기술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자기 기술에 밀려서 유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이 유리 그릇들은 유럽식 모양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도 서역이라고 불렀던 유럽 또는 서양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많이 했어요. 북한의 평안남도 강서군에 가면은 고구려 수산리 고분이라고 하는 오래된 고구려 시대 무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무용총, 천마총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고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고분들 무덤에서는 대개 벽화가 많이 발견되는데 당시의 시대 모습을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됩니다. 이 고구려 시대 무덤인 수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의 모습이에요. 뭔가 신분이 높아 보이는 여자가 서 있고 시중을 드는 듯한 아이는 양산을 들고서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본 역시 오래된 고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에도 역시 벽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고구려 수산리 벽화의 그림과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그림 비슷해 보이나요? 치마의 모양이 좀 비슷하고 옷 모양도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죠? 자세히 하기 위해서 복원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복원된 그림으로 보니까 꽤 비슷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옷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오늘의 일본인 외나라, 당시에는 외라고 불렀습니다. 이 외나라와 많은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에 많은 문화를 전달하기도 했죠. 일본에 전파된 우리나라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은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굉장히 많이 출토됐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국보 83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좀 길죠.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자, 금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상이 만들어진 소재를 말하고요. 미륵보살은 미래를 관장하는 부처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로병사 중에서 이제 미래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님이 미륵보살이고요. 반가라고 하는 것은 반쯤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에 올려놓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저 사진에서 보여지는 저 그림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저걸 반가 자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동으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이 반쯤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일본의 국보 1호예요. 고류사라고 하는 절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 굉장히 두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두 불상의 모습이라든지 옷주름, 자세, 또 삼선관이라고 하는데요. 저 머리에 쓰고 있는 저 삼선관의 모습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만든 소재가 적송이라고 하는 소나무인데요. 이 적송은 일본에서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토종소나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뭐야, 우리나라 소나무고 우리나라 불상을 만드는 기법이 사용되었고, 무엇보다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도 일본의 불상 기법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일본의 목조 불상들은 대부분 조각조각들을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 조립하는 형태를 썼고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이 목조 불상들은 대부분 통나무를 깎아 만드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나라 거다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두 가지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삼국시대에서 불상을 만드는 기술을 전파했거나 혹은 삼국시대에서 일본에 건네준 불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일본석이라고 하는 역사서에 보면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진하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류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고류사 창건 당시에 신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불상 한 점을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 불상이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지만 최소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신라의 불상 기술이 일본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붕을 얹을 때 쓰는 기와 중에서요, 기와의 용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 머리 꼭대기라고 보면 돼요. 기와 지붕에 그 끝을 막는 기와를 막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을 수막새라고 하는데요. 자, 가장 왼쪽이 중국 남조 시대 양나라 기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보이는 것이 백제에서 최초로 지어진 불교 사찰인 대통사라고 하는 데서 발견된 기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일본의 역시 최초의 불교 사찰인 아스카데라 사찰에서 발견이 된 수막새인데요. 이 세 개의 수막새를 보면은 연꽃 무늬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고, 또 일본의 불교는 한반도를 통해서 삼국시대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주변의 국가들과 교류했고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비슷한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되곤 합니다. 신라 황남대청에서는 유럽식 유리그릇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전해졌고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 간단한 배운공책 학습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 과정, 즉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가 하는 것과 또 발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발해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